여러분, 제가 세무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무사님, 저 이러다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금 출처 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 혼사 치르면서 우리 아들 녀석에게 전세보증금 하나 장만을 해줬는데, 조그만 전세 하나만 장만해줬는데, 아니면 아파트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해줬는데 저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어떻습니까? 세무조사 받을 것 같습니까? 좀 지식이 좀 필요하시겠죠? 어떤 경우에 자금 출처 세무조사를 받는지. 국세청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상태를 보아서 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를 합니다.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서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자금 출처를 소명 요구를 하고요. 소명이 안 되면 증여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이죠. 자, 자금 출처를 어떤 경우에 조사를 받는지 그 면제 기준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 표는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에 나오는 표를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자가 주택을 2억 원짜리 취득했다.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40세 이상이다. 그러면 4억 원까지 자금 출처 조사 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자금 출처 기준 금액은 요 금액까지는 문제 삼지 않겠다. 면제를 해주겠다. 세무조사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지금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이 사무처리 규정 이 금액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정이 오래전에 이루어지고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좀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라 이런 증여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정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 경험으로 미뤄봐서 제가 이 세무업을 종사하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이면서 또 직업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취득한 것은 세무조사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최근에 이런 주택이나 아파트 취득뿐만이 아니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강남이라든가 강남 판교 일대에 전세 보증금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강의 자료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타워 필리스 전세 보증금 자료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10억이 넘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이. 10억이면은 웬만한 신도시 아파트 한 채 값은 더 높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자, 이런 강남이라든가 판교의 고급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이런 신혼부부들이 전세 보증금 계약을 하더라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서 이 자력으로 이거 취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취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세무조사를 한 사례가 실제 발생을 했었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제가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모모 공사에 아주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지인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우리 공사 사장님이 자녀 혼사를 치르면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세무사님 그러길래 제가 한 5억 들어왔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23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3억.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로또 수준 아닙니까? 탈세 제보 보상금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잘못된 경제 문화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란법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정착이 된다면 이런 잘못된 경제 문화가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팁을 더 말씀드리면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을 하면 자금 출처 조사에 있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직업, 연령, 소득 상태로 보아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강남이라든가 판교 일대 고급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세무조사 사례를 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고액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